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GS 홈쇼핑과 그 CJ 오쇼핑, 정말 우리나라 홈쇼핑 기업에서 1, 2위를 네. 무조건 다투는 기업입니다. 혹시 많이 하시나요? 쇼핑? 저는 그 막 네네. 시간이 막 줄는 그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그거. 사야 될 것 같은 그 뭔가 초조함, 쫄려요. 네, 맞아요, 그런 맛에 맞아요. 좀 쇼핑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보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막상 시켜 먹으면 우리 다 아는 그 맛인데 꼭 진짜 화면으로 보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진짜. 맛있게 표현을 또 해주시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 스팀 다리미, 왜 한모도 스팀 다리미, 네. 그 한모모 시리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 마스크팩을 그렇게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얹어줘요. 뭐 몇 개 더 나는 말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그리고 배송도 빠르고. 네, 무료 전화하면 좀 더 싸고.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자동 전화. 많이 네. 해봤는데요. 그렇죠. 서영 학생은요? 네, 저도 제가 직접 틀어서 보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홈쇼핑을 자주 보셔서 어머니께서 이제 TV에 볼 게 없다 이러면 그쵸, 이제 그쵸. 홈쇼핑 틀어놓고 네. 사지 않더라도 그 쇼호스트들 야.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죠, 그냥 진짜. 그렇게 계속 보고 계세요. 맞아요, 입담이 맞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쉬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건 자신 있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맛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로. 그리고 저는 되게 이건 개인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홈쇼핑이 제 노래가 되게 좀 많이 나와요. 커피라는 노래인데 그게 좀 약간 신나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저는 좀 되게 많은 그 희열을 느끼면서 이유가 있었네요. 자동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곡가들은 좋습니다. 네, 자기 노래 나오면 보통 전화하니까 그거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최근에 한번 이용했던 게 저는 잘 물건 사는 편은 아닌데요. 아. 그 요즘 렌터카 관련된 상품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이제 그냥 내가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제 빌리는 네. 개념으로 좀 그쵸. 바뀌다 보니까 홈쇼핑을 통해서도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팔랑귀라 가지고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 아, 그렇죠. 가끔씩 이제 남자애들끼리 친구 자취방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으면은요. 가끔씩 채널이 멈출 때가 있어요. 왜요? 쇼호스트가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 이제 상품이 란제리나. 란제리나 아이, 아이고. 비키니 같으면은 에헤. 다 같이 무릎 꿇고 경건하게 이렇게 보고 아하, 있는데. 정말 진짜 민망하네요. 재미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장난 아니.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자 그럼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리 서현 학생은 어때요? 네. 저한테 홈쇼핑이 딱 이미지가 박힌 게 저한테는 GS 홈쇼핑이 최고다라는 이미지가 딱 박힌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세뇌를 하시거든요. 홈쇼핑은 GS다 이렇게 해서 CJ는 좀 많이 그 CJ 그룹에 비해서 CJ 오쇼핑은 많이 낯선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 홈쇼핑이 GS 홈쇼핑이 항상 1등이고요. 2등이 저 CJ였어요. 근데 최근에 좀 입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네. 현대 홈쇼핑 그리고 또 이제 롯데 홈쇼핑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 강자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서 지금 추정치로 보면 CJ 오쇼핑이 그냥 규모로만 따지게 되면 이제 4등 정도로 최근에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면서 느꼈던 게 네. 그룹의 이미지만 봤을 때 CJ가 워낙에 큰 그룹이고 그리고 또 방송사를 또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1등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게 좀 재밌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유통의 강자라고 우리가 항상 꼽는 롯데, 그다음에 현대, 그리고 이제 GS도 이제 유통이 강하죠. 그런데 방송이라는 부분의 강자는 이제 CJ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 방송과 유통이 융합되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통업계 강자와 방송 강자가 같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잘 다녀주셨나요, 이번에? 네, 이번에도 네. 제가 캠퍼스를 다녔는데요. 이번에 재밌었던 게 학생들한테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못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들은 홈쇼핑을 안 본다고. 그렇죠. 우리는 네. 예, 소셜 커머스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들이 워낙 몰들이 많다 보니까 홈쇼핑을 잘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선호도 조사를 할 때 보통 기업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냥 CJ, GS 이 이름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예상 밖의 결과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먼저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짜. 돌아온 예, 기업 너무 선호 예쁘다, 시간입니다. 진짜. 선생님은. 아, 물개 박스. 네, 오늘의 두 기업 어딜까요? 야. 짜잔. 네, 오늘의 두 기업은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입니다. 정말 두 예쁘다. 기업 중 학생들이 부럽네요.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고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예쁜 얼굴 진짜 좋은잖아요. 그러니까요. 일할 때만 가질 수 있는 얼굴.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 뭐 하는 거야? 벌써 그냥 바로 붙이는 남자들. 말없이 말없이. 툭툭 붙여주는데요. GS요. 이렇게 이쁜 여학생이 GS 출연하는데. 홈쇼핑과 CJ 홈쇼핑이요.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이요. 네네네. 이거 제가 뮤직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 적이 뮤직. 그렇다면 두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미지 약간 GS가 좀 더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고 가족 같은 약간 무슨 걸까요? GS의 가족이 된 걸까요? CJ 홈쇼핑이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홈쇼핑을 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챙겨보고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근거가.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저는 GS 홈쇼핑을 더 선호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GS 홈쇼핑을 더 많이 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GS 홈쇼핑 광고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CJ 홈쇼핑 내가 안 하는 왜요? 그냥 뭐지? 평소에 뭐 집에서 뭐 요리 재료를 CJ가 많이 있긴 하고 그래서 GS보다 약간 CJ가 좀 더 친숙한 느낌? 저는 CJ 홈쇼핑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학생들한테 CJ가 아무래도 CJ란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뭔가 소비자에게서 배경도 잘 진짜 알려져 얼굴이 안 있다는 나와요. 생각이 들어서 CJ를 더 선호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조사 결과를 한번 또 봐야겠죠? 네, 이번 조사 역시 고려대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야. 네, 이제 판을 네. 짠. 짜잔. 오. 비슷비슷한데 CJ 네, CJ가 17표고 이제 GS가 13표로 CJ의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J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 기업 선호도, 약간 그 이미지 색깔을 보고 아이들이 왜냐면 홈쇼핑을 안 할 거니까 얘네들은 오늘 제 그 생각에 조사한 예. 친구들은 아마 홈쇼핑을 잘 활용하진 않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 기업 이름이 이제 CJ 홈쇼핑에서 오쇼핑으로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전략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기업들이 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쇼핑 자체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쇼핑으로 아마 이름도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 결과는 CJ에 대한 맹목적인 좀 팬덤이 있거든요. 시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 서영 학생은 그 CJ 홈쇼핑이 좀 더 나온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해주신 네네. 이유와 비슷한데요. 네. 이제 학생들이 홈쇼핑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CJ 그룹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그런 충성심도 있었고 잘 모르다 보니까 GS와 CJ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래도 CJ가 더 인지도가 높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인지도 그런 것 에서는 같습니다. CJ.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취향 저격수 백수영. 백수영.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위주로 네, 키워드를 또 오늘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백스의 노트! 네, 먼저 GS 홈쇼핑 먼저 네.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GS 홈쇼핑은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사업자로 알고 있어요. 최초. 네, 전신이 94년도에 시작한 네. 한국 홈쇼핑이에요. 네, 95년도 8월에 최초로 TV 홈쇼핑을 시작해서 그해 10월부터 처음으로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네, 홈쇼핑 채널이다. 그렇군요. 네. 홍세 그러면 GS 홈쇼핑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블 채널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이 커질 때 네. 그때 이제 자리매김한 기업들이죠. CJ 오쇼핑의 전신도 과거에 3구 쇼핑이고요. 3구 쇼핑은 실제로 채널이 그 39번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소 쇼핑.
이게 아주 좋은 채널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 업계는 사실 채널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타이밍을 잡을 때 뭐 주부 고객들이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다.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채널로 넘어갈 때 그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비용 타임을 잡아서 이제 예.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들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 GS 홈쇼핑이 이쪽 업계에서는요. 매출이라는 건 사실 홈쇼핑의 매출은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그 수수료가 이제 사실은 매출인데 이 규모를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취급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결국 거래된 금액 그게 이제 그 채널의 볼륨을 알려주겠죠. 그러면 지금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한 3조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취급고고요. 나머지 롯데나 홈쇼핑, CJ가 대부분 사이즈는 좀 비슷해요. 한 3조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GS그룹에 있는 GS 홈쇼핑. 네, GS의 역사는 LG그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가 모태다. 네. GS 홈쇼핑의 이름도 한때는 LG 홈쇼핑이었던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해요. 네. 그래서 LG가 모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궁금한 거였습니다. 저도 진짜 그 LG와 GS는 어떤 관계가 있는 저도 건지. 맨날 어느 쪽이 네. 허쉬고 굿인지 이것도 이거는 정말 헷갈리고요. 궁금했어요. LG 쪽이 굿이고요. GS 쪽이 허쉬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LG. 이제 1945년도에 처음 이제 그 같이 창업이 이루어지고 공동 네네. 창업이죠. 그리고 무려 한 60여 년간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 흔히들 이제 형제의 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LG라는 그룹이 굉장히 인화라는 그 그룹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문화가 강한데 그 이유가 애초 이 그룹의 모태에서부터 이런 가문의 좀 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7년 당시 이제 허만정 씨하고 부인의 과거 이제 LG그룹 창업 회장이 라키화 공업사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이 지금 같이 협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쭉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2004년도에 이제 계열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S라는 그룹이 생기게 되죠. 왜 분리가 된 건가요? 그러게요. 그건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처음 사동관계를 결국 그 성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사동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무려 한 8번의 겹사동관계를 맺으면서 공고하게 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LG 쪽은 좀 글로벌한 비즈니스, 또 화학이라든가 전자업종에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GS는 이제 유통 그리고 이제 정유 이 사업으로 이제 계열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아직도 양사 간의 좀 관계라든가 서로 좀 예전에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 CJ도 계열 분리가 됐고 신세계도 계열 분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세계가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삼성플라자라고 해서 삼성에서도 유통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LG 그룹이 갖고 있는 GS 그룹이 같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LG에서 분리된 GS 홈쇼핑. 자, 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국내 홈쇼핑 사업자 최초로 GS 홈쇼핑이 해외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해외 진출. 네. 오호. 2009년 11월에 네. 그 사람만 타는 인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인도에. 그 이후에 2011년 5월에는 태국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우와. 2012년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에 연이어서 진출을 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터키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홈쇼핑 기업이다. 진짜 네. 대단하네요. 해외에서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반응이 좀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홈쇼핑 업계, 우리나라 유통의 특징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좀 반영해 준다고 해야 될까?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 뭐 끼어 팔기 상품이라든가 마감 몇 분 전이라는 아주 좀 강한 프로모션, 뭐 그다음에 호스트의 입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홈쇼핑 업계가 지금 오늘 대학생들이 아마 성인 학생도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한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태국,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무려 9개 국가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 중이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 쪽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또 CJ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 미디어 그룹과 함께 동방 CJ라는 그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중화 시장, 또 인도, 일본, 베트남, 또 요즘 남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그런 전략들을 우리나라 시장이 커지지 않으니 이제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CJ 오쇼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CJ 오쇼핑. 네. GS 홈쇼핑의 모태가
한국 홈쇼핑이었죠? 네네. 네. CJ 옷쇼핑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구 쇼핑으로 삼구 시작을 쇼핑. 했습니다. 아. 네. 1999년도 그러니까 한국 홈쇼핑보다는 한 4년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3구 쇼핑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CJ 3구 쇼핑, 그러니까 CJ 쇼핑은 어떤 기업인지 좀 한번 설명을 제대로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히스토리를 네. 보면은 96년도에 3구 쇼핑이 이제 오픈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CJ가 매입을 합니다. 네. 2000년도에. 그래서 CJ 3구 쇼핑 그렇게 이제 사명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CJ 홈 쇼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CJ 옷 쇼핑 2009년도에 사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항상 2등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CJ 옷 쇼핑이 사실 업계에서는 황금 채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8번하고 10번 이런 채널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7번에서 9번으로 넘어가는 중간, 그다음에 또 9번에서 11번으로 넘어가는 중간 채널이 좋은데 이 지역 사업자들마다 이 채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옷쇼핑이 이런 좋은 채널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의무 편성이라고 하는 법규들이 있는데 또 CJ 옷쇼핑은 거기에 빠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좀 매출이 줄어들고 있냐? 옷쇼핑 측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그 볼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따져보면은 GS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이 좀 넘는 수준이고 CJ 옷쇼핑도 매출은 좀 작지만 영업이익의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옷쇼핑은 지금 볼륨보다는 그 수익률,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전략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밀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으악. 네, CJ 옷쇼핑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와. 네, 한때 홈쇼핑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진짜요? 네, 이 중심에는 이제 이혜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혜선님. 네, 원래 이제 CJ 제일제당 대표셨는데 CJ 홈쇼핑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부임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대표이사에 오르셔서 네. 그리고 취임하신 지 이제 3년 만에 네, 업계 2위였던 CJ 옷쇼핑을 CJ 홈쇼핑을 네. 1위까지 올려놓는데 네, 공을 세우셨죠. 능력자시네요, 진짜. 네. CJ 옷쇼핑의 경쟁력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저 출고가는 거래량은 4위 정도 되는데 그렇죠. 1등기업하고 영업이익은 사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공고한 입지를 갖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 볼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중시장에서 더 좋은 입지를 선점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올 거냐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CJ가 항상 저도 항상 좀 느끼는 부분인데 CJ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선봉장에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미디어예요. 컨텐츠.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컨텐츠, 한류라는 어떤 트렌드를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나 남미 시장에 전파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결국 CJ라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룹의 시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좀 비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지금 현재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CJ 옷쇼핑의 뒤에는 든든한 모기업, 대기업 CJ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CJ라는 무시할 말이 수가 너무- 없죠. 맞아요. 매력적이에요. 네. 그 CJ그룹에서 홈쇼핑의 입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사실 뭐 볼륨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GS도 마찬가지인데 GS 그룹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J도 전체 그룹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그룹이. 그렇죠. 옷쇼핑 매출이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다지 볼륨이 크진 않고요. GS를 사실 이끌어가는 회사는 누가 뭐래도 GS 칼텍스고요. 칼텍스죠. 또 CJ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CJ 제일제당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CJ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 한류 뭐 이런 것들의 구색을 맞추는 부분이 홈쇼핑이 될 것이고요. GS 입장에서는 또 유통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홈쇼핑 시대가 슬슬 뭔가 약간 옛날 만치로 그렇죠. 성향하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니까네. 새로운 전략을 어떤 걸 내세울지 야, 이런 거 창의적인 질문이다. 똑똑한 친구가 까먹었다 이거. 까먹었다. 똑똑하다 하는데 말 끝난 동시에 까먹었다. 홈
그 무슨 연결돼 있는 와이파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승부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대 까먹었대는데. 저희가 새내기라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떤 직업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네네네. 그 안에도 많은 실제로 어떤 직무를 맡게 통합적으로 되는지.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문 범죄자 같아요. 혼자는 가지고 친구 같아요. 둘 다 이용을 해서 이제 보통 마케팅을 하는데 네. 기업은 어떻게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요즘 홈쇼핑에서 모바일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제 장래희망이 PD인데 PD님. 그 일반 그 TV 프로그램 PD와 홈쇼핑의 PD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홈쇼핑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는 되게 안 익숙한 분야인데 그렇죠. 여자분들한테 남자들도 익숙하죠.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건지 남학생으로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아, 이런 것도 궁금하죠. 맞아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오늘 질문들은 참 안차인 질문들이 참 많았던 것 정말 같아요. 네, 너무너무 알찼어요, 진짜.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네. 하나하나 학생들이 궁금해 주니까 참 좋네요, 진짜. 질문 하나씩 짚어볼게요. 어떤 네. 질문부터 먼저 할까요? 네, 우선 이제 홈쇼핑을 보면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먹을 거부터 의류부터 보험까지 이런 상품들이 선택되는 기준이 뭐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궁금하거든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도. 네.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TV 홈쇼핑이니까 TV에서 본다.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방송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의류는 내가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도 충분히 모델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이 판매되는 상품들 중에 이제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리기구 뭐 이런 것들은 네. 결국에 방송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보들이 가능해요. 직접 거기서 요리를 만들고 맛을 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여행 상품 관련된 부분들도 여행 관련된 이미지, 직접 호스트가 뭐 현재 가가지고 뭐 여행을 즐기고 그 영상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널이 단순히 비오프라인이다 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모션을 아주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송 본연의 강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시연이라든가 방송이라는 컨셉을 가장 잘 적용시켜서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 구성군들. 아까 얘기했던 요리나 헬스나 여행 또 아까 제가 사용했다는 자동차 렌터카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내가 평상시 살 수 없었던 차들을 막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저 돌아가면 이제 보는 우리 남자 중년 남성들은 또 그런 자동차들에 좀 몰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좀 유통 채널의 특수성을 가장 잘 집대성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좀 찾는다. 그리고 이제 덧대어서 이거 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다른 유통 채널들과의 가격이라든가 뭐 어떤 뭐 제품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율을 해서 매출을 만드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다른 질문 한 번만 주실래요? 네, 이제 요즘은 홈쇼핑을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모바일 어플도 있고 그 웹사이트로도 홈쇼핑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마케팅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저도 한번 봤는데 GS 홈쇼핑에서 네. 이 모바일 분야의 취급고가 전체 취급고가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한 1조가 좀 넘는 수준이고 지금 CJ 오쇼핑도 모바일 취급고가 한 7천억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채널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제 예상으로는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에서도 사실 방송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CJ 오쇼핑이 최근 실적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게 루머가 돌았던 건 이거 신세계에서 M&A 할 것 같다 뭐 이런 헛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통을 거느리고 있는 업계들은 이 물류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게 되면 결국에 그 채널을 백화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팔고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홈쇼핑으로도 팔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소셜 커머스로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이제는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룡 유통 기업들이 여기 좀 몰입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오기에는 제한적인 여건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더 해볼까요? 네, 이제 요즘은 확실히 예전보다 홈쇼핑을 많이 보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홈쇼핑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해외 진출 말고 또 다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요즘 그 CJ그룹에서 마이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아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 왜 그러냐면 지금 CJ 오쇼핑도 제가 살펴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아주 유력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 프리마라는 기업하고 합자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2020년까지 여기에서 이제 출고가를 1,400억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에 사실 이 업계의 살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또 제 주변에 그 쇼호스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정말 많아요. 다양한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보면은 형만 빼고 다 취업을 했네요. 저만 안 했어요. 형만 안 했네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 GS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공채로 쇼호스트를 뽑고 네. CJ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뽑은 지 또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쇼호스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CJ에서 홈쇼핑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신세계 매각설이 사실 나돌았고요. 근데 오쇼핑 층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CJ 입장에서는 아마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스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보면 직접 그 방송을 본인 이름, 호스트의 이름을 걸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 시간대 뭘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의 이름을 걸고 판매가 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MC 입장에서도 본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구성원들을 이제 찾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진짜 방송이라는 그 채널을 가장 잘 집대성해서 상업화시키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제 비슷한 방송 업계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 혹은 뭐 쇼핑 쇼호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쇼호스트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호스트를 쓰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현지 그렇죠. 호스트를 현지 쓰게 분을 쓰겠죠. 되겠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채널들 자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채널들도 요즘 최근 생기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분들 입장에서는 방송국이 많아져야지 뭐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듯이 채널들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신호가 아닐까? 하지만 그 업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제약적인 정점을 이미 찍지 않았나? 이런 장단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좀만 첨언하면 정점을 찍었다 하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은 분야에는 항상 정점을 찍은 분야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만 일을 좀 해요. 예를 들면 상위 몇 %만 일을 다 해먹는다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그분들만 다 일을 하세요. 유명하신 쇼호스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인 쇼호스트 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많이 없는 연예계랑 되게 비슷한 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G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매년 공채를 뽑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뽑은 다음에 7년 정도는 그 확실히 정직원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으로 준다고. 그리고 7년째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프리랜서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정직원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기업에 대한 이제 또 한간에서 하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요. 네, 저도 한간에 떠도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두 개 딱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최근 홈쇼핑 취업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이너가 대세다 카더라. 마이너가 뭔가요? 그러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를 우리가 통칭해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 메이저 마이너의 마이너인 줄 알았어요. 인디 뮤지션처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 작가님이 오타내서는 줄 알았거든요. 와, 예. 하긴. 근데 중국 찾지 말고 웃으세요. 모를 수 있죠. 네,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재학생도 제가 서바노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서바논이요? 서바노는 이제 스페인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바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바노나 포르투갈어, 포 이렇게 좀 요즘 기업에서 뽑는 또 이유는 남미 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남미 대륙의 신흥시장 요 시장을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쪽 언어를 전공한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중국어가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신흥시장을 다 뽑는 거지 뭐 방송 보고 뭐 나는 뭐 이 전공을 했으니까 다 취업되겠지도 그건 아닙니다. 경쟁은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타겟층 때문인가요? 홈쇼핑 취업은 여성이 유리하다 카더라.
실입니다. 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이 취업에 유리한 직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업종은 그 서포터즈 활동이라든가 뭐 아까 공모전 뭐 이런 기회들이 있고 또 유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도 이제 패션이라든가 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친구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도 많이 하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쉽게 들어오는 포지션이죠. 근데 네. 뭐 여성이니까 꼭 나는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네. 또 백수영께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홈쇼핑 시장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세계화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모색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홈쇼핑 아직까지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주 좋습니다, 진짜. 네, 백수영의 취향적이 어떤가요, 최영 학생? 네, 저는 한때 또 홈쇼핑 PD를 조금 꿈꿨었거든요. 오, 생각을 정말요? 해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홈쇼핑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살아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과거 아까 그 서영 학생이 PD 학생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PD 지원 면접 기출을 보면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면접장에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될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음식물 처리기 관련돼서 어떤 제품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대라든가 특징, 강점, 약점은 어떠어떠하게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방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획안을 짜봐라.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네. 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매출 높이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갖고 있으면 이 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좋은 보탬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적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